공항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범죄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 섬을 떠날 방법도 없습니다. 단 47명의 사람들, 모두 난파된 선원들의 후손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곳 중 한 곳에서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들은 머무르는 걸까요? 그리고 외부 세계가 그들의 존재를 잊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곳은 낙원일까요? 아니면 악몽일까요? 올해 기준으로 피케온 제도 정부는 피케온 섬에 단 47명의 주민만이 살고 있다고 전합니다. 대부분은 1789년 HMS 바운티오 반란자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영국 해군의 추적을 피해 배를 불태웠고 이 외딴 섬에서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항로에서 멀리 빗겨난 피케온 섬은 가장 가까운 육지에서 약 5,0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공항도 없고 깊은 항구도 없으며 정기 항공편이나 페리도 없어서 이곳에 닿는 일은 지금도 18세기만큼이나 모험에 가깝습니다. 섬은 한 폭의 그림처럼 보입니다. 높이 솟은 절벽, 빽빽한 숲, 그리고 검은 바위에 부딪히는 청록빛 파도. 하지만 그 풍경의 뒤편에는 거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물자는 1년에 몇 번만 화물선으로 들어옵니다. 병원은 없습니다. 패스트푸드도 없습니다. 작물은 거의 모두 손으로 길러집니다. 건물은 여러 일을 맡는 사람들이 고칩니다. 전기기술자, 교사, 마을 의원 일을 때로는 하루 안에 다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공부나 해외 취업 기회를 찾아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서 인구는 점점 늙어갑니다. 지역 학교에 학생이 한 명뿐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지 주민 메랄다 워렌은 2023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죠? 맞아요. 하지만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에요. 우리는 생존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피스케온은 추방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영국 해외 영토로서 영국으로부터 인프라, 인터넷, 재생 에너지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공동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스스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공항도 없고 바다 외에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곳에서의 삶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 이야기가 바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활주로도 없습니다. 관제탑도 없습니다. 긴급 항공편도 없습니다. 피스케온 섬에 도착하는 일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인내력을 요구하는 시험입니다. 피스케온 관광청에 따르면 1년에 섬을 찾는 관광객은 100명도 되지 않습니다. 타히티에서 바다로 최소 32시간이 걸리는데 이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까지 비행한 뒤에 남는 마지막 구간일 뿐입니다. 피스케온 제도 정부는 보급선이 연간 약 4번 정도만 온다고 말합니다. 한 번 놓치면 대체편도, 페리도, 유람선도 없습니다. 때로는 다음 기회를 몇 주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엠버위 실버서 포터는 망가레바에서 500km가 넘는 항로를 오가는 유일한 정기 선박입니다. 마침내 섬이 보이기 시작해도 상상 속의 부드럽고 평화로운 풍경은 아닙니다. 해안선은 가파르고 거칠며 쉽게 봐주지 않습니다. 배가 들어설 만한 큰 항구도 없습니다. 대신 승객들은 화물선에서 작은 롱보트로 옮겨 타고 날씨가 허락할 때에만 파도와 맞서 육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파도는 날카로운 검은 절벽을 때리고 그 소리는 귀를 찢을 듯 크게 울립니다. 바닷물이 피부 위로 튀어오릅니다. 한 번만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바다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섬의 길도 마찬가지로 험합니다. 가파르고 굽이치며 풍경만큼이나 극적입니다. 현지인들은 사륜바이크와 전지형 차량으로 움직입니다. 택시도 없고 버스도 없고 카카오 택시도 없습니다. 길은 숲 사이를 지나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섬의 유일한 정착지인 아담스타운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극단적 고립은 섬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필요한 물자는 몇 달 전부터 계획해야 합니다. 연료도, 식량도, 의약품도 전부 배로 주문하고 배로 받습니다. 무언가가 망가지면 직접 고치거나 아니면 그것 없이 살아야 합니다. 쿠팡 로켓 배송은 여기에서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4년 뉴질랜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지 주민 브렌다 크리스천은 반란자 플래처 크리스천의 후손으로서 그 여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힘들고 길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도착하면 그만큼 노력해서 얻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섬은 쉽게 자신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머무르는 걸까요? 쉬운 탈출구가 없는 이 절벽의 섬에 작은 무리의 사람들을 붙잡아두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다음 장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서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공동체 중 하나의 진짜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이제 영어가 들린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현대 영어가 아닙니다. 더 오래된 느낌이고 더 부드럽고 타이티어의 음악 같은 억양이 섞여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에서 5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이름은 피켈은 당신이 들어본 어떤 말과도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섬의 유일한 정착지 아담스타운의 조용한 길을 걷다 보면 열린 창문 틈이나 이웃의 정원, 울타리 너머로 그 말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의사소통 수단이 아닙니다. 오래되고 격렬했던 과거와 지금을 이어주는 살아있는 연결입니다. 피스케르는 179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HMS 마운티 초이 영국 반란자들이 타이티 남성과 여성들과 함께 피케온 섬에 정착했을 때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두 집단은 어떻게든 뜻을 통하게 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어와 타이티어가 섞이고 단어가 합쳐지고 문법이 변하면서 새로운 말이 태어났습니다. 피스케온 제도 연구센터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피케른을 심각하게 사라질 위기에 놓인 언어로 분류합니다.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은 30명도 남지 않았고 그들 대부분은 노인입니다. 피스케른에는 18세기 해군 영어의 흔적이 남아있어 세계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괴는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 웃아와이는 정말 엉망이다 라는 의미이며 묻는 해야 한다를 뜻합니다. 하지만 타이티어의 부드럽게 흐르는 소리가 섞이면서 모음이 더 열리고 리듬이 따뜻해집니다. 피스케른 문장은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We went down 타세요. Must fetch some fish. 뜻은 우리는 바다로 내려가고 있고 물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피스케른을 정식으로 가르치는 학교는 없습니다. 이 말은 가족 간의 대화, 자장가, 그리고 일요일 모임을 통해 전해집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가 공부나 일을 위해 섬을 떠나면서 언어는 떠나는 사람의 수만큼 조용히 줄어듭니다. 2023년 BBC 뉴스 인터뷰에서 섬 주민 데럴린 그리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스케른을 말할 때 제 조상들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단순한 단어 이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사라져가는 흐름 속에서도 현지인들과 언어학자들은 이 특별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국 문화과원은 피케온 섬 정부와 함께 녹음 프로젝트와 디지털 사전을 지원하며 언어 보존을 돕고 있습니다. 2025년 피케온 언어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들은 피케른과 영어 수업을 만들고 구술 역사를 보관하며 이 언어가 시간 속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아두고 있습니다. 피스케온의 언어가 섬을 과거와 이어주는 동안 이곳의 경제는 돈보다 신뢰가 더 중요했던 훨씬 이전의 시대로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피스케온 섬에는 은행이 없습니다. 신용카드도 없습니다. ATM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현금을 내거나
서로 교환해야 합니다. 2025년 피케온 정부 정보국에 따르면 뉴질랜드 달러가 공식 통화입니다. 현금은 보급선이 들어올 때 함께 오거나 섬을 방문하는 관리들을 통해 전달됩니다. 하지만 카드 결제 기기도 없고 입금이나 출금을 할 방법도 없어 디지털 거래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정의는 제한적이고 인터넷은 느리며 주민 수는 매우 적습니다. 이렇게 서로 잘 아는 공동체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굳이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달걀을 장작과 바꾸고 생선을 집에서 구운 빵과 교환하며 신선한 과일을 집 수리와 맞바꿉니다. 섬 주민들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돕습니다. 2024년 ABC 퍼시픽 비트 인터뷰에서 오랜 주민 마이크 워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은행이 꼭 필요하지 않아요. 누군가 무언가를 필요로 하면 우리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때로는 돈이고 더 자주 서로 돕는 일이죠. 현대 사회에서는 휴대폰을 한번 누르기만 해도 커피를 사고 몇 초 만에 해외로 돈을 보냅니다. 하지만 피스케온에서는 경제가 눈앞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결제도 없고 신용 점수도 없으며 숨겨진 수수료도 없습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진짜입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훨씬 더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단순함은 어려움도 함께 가져옵니다. 물자가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행 계좌 없이 은퇴나 의료비, 미래를 위한 저축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돈이 전부가 아닌 이곳에서 당신이라면 무엇을 내놓고 무엇을 받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모든 의견을 읽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몇 분 거리 안에 사는 세상과 달리 피스케온 섬은 완전히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곳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응급실도 없고 상주하는 의사도 없습니다.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섬은 다른 선택지를 가질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스케온에서 아프면 당신은 이웃과 손에 있는 의료 물품에 의지하게 됩니다. 피스케온 제도 보건 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방문 의사나 간호사는 날씨와 이동 일정에 따라 약 석 달에 한 번만 섬에 옵니다. 그 사이 주민들은 제한된 의료용품과 위성 인터넷 상담,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의존합니다. 심장마비나 골절, 출산 중 합병증 같은 중대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환자는 500km 이상 떨어진 타히티로 바다나 특별 전세기를 통해 이송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시간과 좋은 날씨, 그리고 여러 국가기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대피 절차가 시작되기까지 24시간 이상 기다리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케온에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들은 직접 음식을 재배하고 몸을 자주 움직이며 기본적인 의료 기술을 익힙니다. 가정요법과 자연치료, 그리고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직관이 많은 건강 결정을 이끕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부담도 따릅니다. 부모는 응급처치를 배워야 하고 노인들은 현대적 장비 없이 상처를 치료하고 통증을 줄이며 흔한 질병을 다루는 방법을 다음 세대에 전합니다. 피스케온에서의 건강관리는 의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아프면 이웃들이 나섭니다. 음식이 전달되고 집안일이 대신 처리됩니다. 한 사람의 위기는 곧 섬 전체의 일이 됩니다. 이는 함께 버텨내는 생존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끈끈한 공동체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만성질환이나 정신건강 문제, 예상치 못한 사고는 섬의 자원을 한계까지 몰아붙입니다. 당신은 가까운 병원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숫자 5을, 어렵다면 숫자 1을 댓글로 남기고 생각을 나눠주세요. 피스케온 섬에서
태양은 단순한 따뜻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을 유지하는 생명선입니다. 해가 뜨면 섬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해가 지면 속도를 늦춥니다. 이것은 습관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피스케온에서는 전기의 모든 와트가 중요합니다. 해질 무렵 아담스타운을 걸으면 커튼 없는 창문 너머로 깜박이는 기름, 램프의 부드러운 불빛이 보입니다. 라디오는 태양으로 충전된 배터리로 낮게 울리고 식사는 종종 이른 시간에 준비됩니다. 낮 동안 저장된 전력을 사용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피스케온 섬은 어떤 지역 전력망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스케온 제도 정부 재생에너지 보고서에 따르면 섬은 거의 전적으로 태양광 패널에 의존하며 디젤 발전기는 예비 수단으로만 사용됩니다. 하지만 디젤은 배로 운송해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자주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은 이곳 삶의 일부입니다. 전기는 계획적으로 사용됩니다. 에어컨이나 대형 냉동고, 헤어드라이어처럼 전력을 많이 쓰는 기기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전력 상황에 맞춰 일정을 짭니다. 빨래를 하려면 배터리에 충분한 전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저녁 모임을 열 때에는 조명을 낮추고 냉장 사용을 줄입니다. 흐린 날이 며칠씩 이어지거나 발전기에 문제가 생기면 남은 전력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시간 정전이 시행됩니다. 섬 주민들은 가진 자원으로 해결책을 찾고 종종 창의적인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고철과 거울로 만든 태양열 오븐이 사용되고 가능한 날에는 풍력도 활용됩니다. 일부 집은 바람이 잘 통하도록 설계되어 선풍기 사용을 줄입니다. 냉장고는 공동으로 사용되며 전력 소모가 큰 기기는 가정 사이를 순환하며 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영국은 보조금과 기술 지원을 통해 피케온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도왔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태양광 패널은 섬의 주간 전력의 거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디젤 의존도를 추가로 20% 낮출 계획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과 자립의 문제입니다. 피스케온에서 에너지 자급은 더 적은 보급선, 더 적은 위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더 큰 통제를 의미합니다. 아담스타운 언덕 위에는 정원 창고보다 조금 클 뿐인 소박한 나무 건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섬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인 우체국이 있습니다. 이곳은 단 한 사람이 운영합니다. 하나의 책상, 하나의 저울, 그리고 수많은 책임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피스케온에서 우체국은 단순히 편지를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섬의 생명선입니다. 공항도 없고 정기 항공편도 없으며 보급선이 1년에 몇 번만 오기 때문에 소통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소포와 의약품, 정부 서류, 개인 편지까지 모두 이 작은 공간을 거쳐갑니다. 피스케온의 우표는 희귀성과 아름다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피스케온 제도 우표국에 따르면 우표는 지금도 중요한 수출품입니다. 많은 우표는 섬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1790년에 첫 정착민들을 데려온 HMS 바운티호의 반란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수집가들에게 이 우표는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섬 주민들에게는 문화 그 자체입니다. 한 장 한 장이 역사의 조각을 담고 있습니다. 2024년 가디언 인터뷰에서 우체국장 제키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모든 봉투에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출생 소식, 뉴질랜드에 있는 손주에게 보내는 편지, 정부 문서까지 모든 것이 이 책상에서 시작됩니다. 섬의 유일한 우편 직원으로서 제키는 우표를 붙이고 분류하는 일만 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관리하고 세관 업무를 처리하며 관광객에게 기념품을 판매하고 전 세계 수집가들의 질문에 답합니다. 우체국은 작지만 그 역할은 매우 큽니다. 이곳은 피케온이 외부 세계와 유지하는 유일하고 안정적인 연결이며 섬 주민들을 가족과 친구,
정부, 그리고 직접 방문하지는 않지만 우편으로 섬과 이어진 사람들과 계속 연결해 줍니다. 피스케온 섬에는 감옥이 없습니다. 순찰차도 없습니다. 상주하는 경찰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놀라운 점은 범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의 정의는 매우 개인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의 이름과 목소리를 알고 있고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기억합니다. 갈등은 법정으로 가지 않습니다. 대신 대화를 통해 풀리며 종종 정원 울타리 너머나 함께하는 식사 자리 또는 마을 회의에서 해결됩니다. 긴장이 생기면 그것은 대체로 공개적으로 다뤄집니다. 사람들은 말하고 또 서로의 말을 듣습니다. 피스케온에는 분명 법적 체계가 존재합니다. 영국 해외 영토로서 섬은 영국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 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피스케온 제도 거버넌스 사무소에 따르면 섬에는 상설 경찰이라 없습니다. 필요할 경우 임시 순경이 배정되는데 이는 종종 지역 주민 중에서 선택됩니다. 수감자도 없으며 과거에 간헐적으로 사용되던 감옥 건물은 현재 비어 있습니다. 의견 차이는 중재를 통해 해결되고 때로는 마을 회관 형태의 회의나 섬의회를 통해 논의됩니다. 노인들은 갈등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구가 50명도 되지 않는 곳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규칙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정의가 복잡하고 비인격적으로 느껴지는 현대사회의 법 체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물론 고립도 큰 역할을 합니다. 피스케온에는 낯선 사람이 없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적으면 물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숨을 공간이 없습니다. 이처럼 긴밀한 공동체는 극소수의 장소에서만 가능한 책임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는 곳은 어떻게 운영될까요? 이제 모든 목소리가 중요한 피케온의 최소한의 정부 시스템을 살펴봅니다. 피스케온의 정부는 선출된 섬의회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 의회는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몇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자는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맡습니다. 누군가는 회의를 이끌고 누군가는 물 공급을 관리하며 또 다른 이는 우편 업무나 보트 착륙을 감독합니다. 섬의 인구가 매우 적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성인이 행정에 참여합니다. 어떤 날은 공공공간을 청소하고 다음 날은 공동체 결정을 문서로 정리하거나 발정의 수리를 돕습니다. 이 단순한 시스템은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해서 태어났습니다. 기존의 정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었기에 주민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효율적으로 자치를 운영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문제를 외부에 맡기지 않고 함께 해결합니다. 무언가 고장나면 직접 고치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모두가 나섭니다. 책임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피케온 연례 거버넌스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러한 자립적 시스템은 놀라울 만큼 안정적이며 공동체 신뢰와 투명성 그리고 지속적인 열린 대화를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피스케온에는 방관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4년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의원 숀 크리스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해주길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정부이고 당신이 노동자이며 당신이 이곳의 미래입니다. 피스케온의 정부가 모든 사람의 참여에 의존하듯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의 교실은 교육과정만큼이나 공동체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피스케온 섬 학교에 들어가면 줄지어 놓인 책상이나 복도에 울리는 종소리는 없습니다. 대신 하나의 교실과 아주 적은 수의 학생들, 그리고 여러 역할을 맡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교사이자 멘토이고
때로는 기계 수리공이기도 합니다. 학생 수는 해마다 달라지지만 한두 명에 불과할 때도 있습니다. 피스케온 제도 교육부에 따르면 학령기 아이들은 5명도 되지 않으며 몇 년마다 교체되는 정부 파견 교사 1명이 모두를 가르칩니다. 학교는 뉴질랜드 국가 교육과정을 따르지만 배움은 교과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수학과 읽기를 배우는 동시에 낚시하는 법과 작물을 기르는 법, 그리고 섬의 물건들을 고치는 법도 익힙니다. 피스물을 모으고 무정이를 다루며 지역 자원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피스케온의 교육은 학문 지식과 실제 생존 기술을 함께 가르칩니다. 가장 가까운 대륙에서 5,000km 이상 떨어진 이곳에서는 필수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2024년 인터뷰에서 전직 피스케온 교사 로이즈 싱클레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침에는 분수를 가르치고 오후에는 바나나를 수확합니다. 이것은 교과서를 배우는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교육은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 됩니다. 모든 아이는 충분한 관심을 받으며 수업은 각자의 속도와 흥미에 맞게 조정됩니다. 부모들도 자주 참여하여 교육을 가족 전체의 노력으로 만들고 공식 교육과 세대를 통해 전해진 전통을 함께 이어갑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또래와의 교류가 제한되고 과외 활동이나 현대적 학습 도구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든 학생들은 결국 중등 교육을 위해 뉴질랜드로 떠나야 하며 이는 많은 이들에게 처음으로 공동체 밖에서 살아가는 경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흥미로운 내용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댓글로 다음에 다뤘으며 더 적며 하는 나라를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